안녕하세요, 볼루팀입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시즌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에 힘을 써왔습니다. 토트넘이 돈을 안 쓰는 것 같아도 은근히 돈을 많이 쓰는 팀이죠. 자, 지금 여름 이적 시장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이렇게 초반에 굉장히 좀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을 빠르게 영입을 할 때만 해도 좀 이번에 뭔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 싶었는데 그 뒤로는 약간 좀 더디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민혁 선수를 한국에 와서 영입 발표했고요. 양민혁 선수는 이제 1월 달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즉시 전력은 아니고, 최근에 도미닉 솔랑키 선수를 본머스에서 무려 6,500만 파운드를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티모 베르너 선수의 임대를 또 연장을 일찌감치 하면서 일단 전력이 이렇게 좀 구축이 돼 있는데, 그 대신에 나간 선수들, 좀 로든, 페럿 이런 선수들은 워낙 주력급이 아니었으니까 에메르송 로얄이 최근에 AC 밀란으로 1,3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했고요. 호이비에르, 브리안 힐, 또 벨리즈, 스칼렛 이런 선수들이 임대로 떠났습니다. 1군 주전급 전력은 없지만 그래도 1.5군 정도 되는 선수를 꼽으라면 로얄, 호이비에르 이 정도. 힐도 사실 거의 전력 외까지는 아니어도 기회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리스트는 아직 없지만 지금 이적인의 임대설 있는 선수들이 좀 있죠. 추가로 포스터 골키퍼나 로셀소, 레길런 이런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호에서 하차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앙 미드필드 자원들하고 공격 쪽에는 보강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기존 전력의 어떤 그 수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좀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지금 토트넘의 올 시즌 1군 스쿼드는 포지션별로 이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솔랑키로 통일을 할게요. 솔랑키 말이 많은데 현지 발음이 솔랑키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솔랑키 자리에는 이제 히샬리송이 초반에는 히샬리송 신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부상도 있고, 솔랑키 주전 히샬리송, 그리고 이제 2선에는 손흥민, 메디슨, 오른쪽은 셉셉이나 존슨 이렇게 될 것 같고, 후보 대체 자원으로는 왼쪽에는 베르너나 무어가 있고요. 솔로몬도 있는데 솔로몬 최근 하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 떠나거나 아니면은 양쪽에 백업으로 기용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 베리발, 있고, 그 3선 보면 비수마하고 사르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주전으로 간다고 보면, 벤탄쿠르 그레이가 이제 백업 자원이 되겠고요. 포백에는 왼쪽부터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이렇게 주해야 될 것 같고, 왼쪽에는 지금 이제 로얄이 만능 백업이었잖아요. 로얄이 빠지면서 오른쪽에 스펜스는 잔류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를 보면 스펜스가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또 그레이 같은 경우도 라이트백 가능하고, 이렇게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이 센터백 커버 가능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수비 쪽은 확실히 주전 선수가 다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주전과 비주전의 역량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구성인데, 골키퍼는 비카리 선수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마이키 무어가 해리케인 이후로 가장 임팩트 있는 유스 출신이 되지 않을까 이게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영입이 생각만큼 전력적으로 막 강화됐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지금 라인업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 포지션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결혼이 생겼을 때는 커버는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할 만한 라인업은 아니지 않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 유연성이 있는 운영을 하진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폼의 4-2-3-1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좀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토트넘 이적 시장 닫히기 전에 수비나 또 삼성 같은 경우는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핏 더블 스쿼드 같아는 보여도 굉장히 스쿼드가 얇습니다. 실제로는 작년보다 딱히 더 나아진 게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터지는 선수들이 있다면 달라지겠습니다. 얘기가. 아무튼 이런 가운데 토트넘에 또 악재가 생겼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들여서 멘탈 붙잡고 끌고 가던, 전임 감독 체제에서는 거의 전력 외였던,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완전히 사람 만들어놨던, 라커룸에서도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브 비수마가 지금 개막 임박해서 사생활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이번에 로얄이 팀을 떠날 때도 이렇게 짠한 영상 올리면서 나름 팀 내에서 굉장히 좀 친화력도 있고 좀 영향력이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 비수마인데, 지난 주말 자기 스냅챗에 이게 국내에서는 잘 안 쓰는 SNS 툴이죠. 약간 이게 메신저 느낌이 나는 그런 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뜬금없이 환각제 흡입 영상을 올려가지고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이게 그냥 무슨 도덕적 문제 이게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칫하면은 꽤 오랫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처벌 여부를 떠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철학적인 것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요 사고는 제가 볼 때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현지에서는 비수마가 자기 범죄 저지르는 자백 영상을 스스로 올렸다 이렇게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데 비수마가 영상에서 한 행위를 보면 이른바 웃음가스를 들이마시는 장면인데 이게 그 아산화 질소래요. 이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풍선처럼 이렇게 좀 안에다가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좀 마시는 그런 거라서 해피벌룬, 뭐 히피크랙 이런 별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치과에서 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흡입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환각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붕 뜨는 느낌이 나가지고 요게 이제 좀 남용이 되는 경우가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중독도 좀 된다고 해서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거를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예전부터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남용이 사회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면서 클래스 C, 그러니까 C등급 마약으로 분류가 됐고 작년 2023년부터는 요거를 치료 목적이 아닌 그 레크레이션 목적이라고 하는데 오락 목적으로 단순히 뭔가 즐길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로 분류가 됐습니다. 과거 이제 프리미어리그 여러 선수들이 요거를 흡입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좀 기사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이어서 이게 뭐 그냥 팀 내 징계 정도로 끝이 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달라졌죠. 형사처벌이 되니까. 그런데 비수마는 자기가 범죄 행위를 또 스스로 업로드를 한 거라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참 퍼거슨 감독이 오늘도 1승을 하시는, 아무튼 더선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최초 보도를 했는데요. 비수마가 심각한 판단 미스였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것을 뭐 인지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토트넘 구단에서도 내부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지 기자들 보도를 이렇게 분위기를 종합해서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수마를 요걸 계기로 중용을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풋볼런던의 골드 기자 기사인데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분석 기사 비슷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 7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수마를 붙들고 지금이 커리어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자신이 비수마를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네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왜 내가 너를 토트넘에서 차기 리더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수마가 그 다음날 훈련장에 지각을 하길래 시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 뒤 비수마는 늦는 법 없이 늘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그러니까 비수마가 그 훈련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감독이 생각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디렉션을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적극적인 리더십에 비수마가 또 반응을 하면서 이전 감독 체제에서는 거의 없는 선수였던 비수마가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비수마가 BBC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은 인간적으로 탑클래스이고 엄청나신 분이다. 감독님 만나서 내가 커리어 최고의 축구를 하고 있다. 나에게 자신감과 행복감을 안겨주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감독님이 해피하게 해줬는데 해피볼로를 굳이 왜 부냐고. 게다가 여기 인터뷰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라커룸 연장자 중에 한 명으로서 내 역할은 그레이와 베리벨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고, 그거 알면서 왜 그러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비스마가 미넨하고 이제 마지막 평가전 끝난 그 직후였던 것 같아요. 요 사고를 친 게. 이제 시즌 개막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준비는커녕 환각제 흡입하면서 그걸 또 SNS에 올리고 앉았으니, 그래도 지금 뭐, 엄청 보도도 많이 되고 이슈가 좀 커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스마를, 지금 당장 만약에 전력외로 분류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계속 붙들고 독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작년에 최대치를 끌어냈던 건데 안 그래도 하반기 들어가지고 지난 시즌에 기량이 들쭉날쭉했잖아요. 이런 놈이 사고를 쳤으니까.
이쯤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겨울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I've seen you talk about recruitment of players, and you've got players that you've brought in performing at a really high level at the moment. How important is, yes, the way they play and the footballing ability is huge, but how important is character? It's everything for me. One wrong character in your dressing room is a lot of problems, mate. 기량보다 성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렇게 단호하게 술술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인이 박혀있는 본인의 축구 철학인 거죠. 선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인성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인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도 언급을 하고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비스마한테 그거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부드리고 끌고 가려고 해왔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사고를 쳤으니까요. 그간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줬던 언행일치를 생각을 하면 정말 진짜 그냥 품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토트넘은 안 그래도 그 전력이 뭐 영국 슈퍼컴퓨터가 7위로 분류했다고 하잖아요.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팀인데 지금 프리시즌도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힘든 경기들을 했었고 새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이런 또 사고를 또 중요한 선수가 쳤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토트넘에서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팀에게는 여러 가지로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무튼 뭐 이거를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극복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또 승화를 시켜서 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이 팀이 요 비수마 사태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것인지 주장인 손흥민 선수한테도 굉장히 큰 또 과제가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비수마가 작년에 첼시하고 1대4 지고 나서도 저런 좀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친구가 참 뭔가 조마조마했었는데 좀 안타깝고요. 아무튼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elebrate the joy you create every day.